만약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해 늘 누군가를 탓하고 환경이 나쁘다고 불평만 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아가고 있다면 사실 그냥 그 상태로 계속 살아도 된다. 누구도 억지로 바꾸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성공을 바라고 있다면, 남들이 아닌 나 자신이 원하는 삶을 진심으로 살고 싶다면 지금 당장 내 생각부터 바꿔야 한다.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한다는 시선에서 벗어나 내가 무엇을 바꾸면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을까? 라고 질문을 던져야 한다. 불평은 쉽지만 인생을 바꾸는 건 그 쉬운 생각을 멈추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성공하려면 열심히 노력해야지.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말이죠. 저도 그렇게 믿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노력만 하면 성공할 수 있는 걸까? 물론 노력은 중요합니다. 성실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뤄낼 수 없다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살아보니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더라고요. 성공에는 분명히 다른 요소들도 필요했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저는 생각의 방향, 태도, 그리고 마음가짐이라고 느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사람은 기회로 만들고 어떤 사람은 좌절로 끝내버리더라고요. 결국 인생을 바꾸는 건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가느냐였습니다. 이런 걸 깨닫고 나서부터 저는 성공한 사람들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공통점이 하나 있더군요. 그들은 단순히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기회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운도 그런 사람에게 따라붙는다는 걸 알게 됐죠. 오늘 소개할 책, 일본의 사업가 사이토 히토리의 운 좋은 놈이 성공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단순한 성공 철학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뀌는지를 아주 쉽고 직관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이 책을 읽으며 저는 많은 공감을 했고 여러분에게도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생겼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일본의 유명한 사업가 사이토 히토리가 쓴 운 좋은 놈이 성공한다라는 책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성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가를 아주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저 머리로만 알고 있던 개념들이 가슴으로 느껴졌고, 특히 지금처럼 혼란스럽고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책에서 제가 특히 인상 깊게 느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사이토 히토리의 시선뿐만 아니라 저의 경험과 생각도 함께 더해보려 합니다. 누군가는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듯이 이 글이 여러분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볍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꼭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성공하셨나요? 또는 처음 자리 잡을 때 정말 많이 힘드셨죠? 그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왜냐하면 제 대답은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이야기와 조금 다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남들이 말하는 고생이라는 단어에 크게 공감하지 못합니다. 물론 어려운 순간도 있었고 밤잠을 설치며 고민한 날들도 있었죠. 하지만 제가 느끼기엔 그 모든 과정이 고생이라기보다는 성장의 일부였고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힘들고 괴로운 시기였다고 해도 그때를 돌아보면 늘 배운 게 있고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제게 정말 고생 많으셨겠어요 라고 말하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땐 그냥 내가 좋아서 한 일이었고 내가 나아가고 싶은 방향이 분명했어요. 힘들었다기보다는 오히려 살아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던 시간이었어요. 이 말을 하면 상대는 의외라는 듯 고개를 갸웃하기도 하지만 저로선 진심을 담아 하는 말입니다. 물론 몸이 지치고 마음이 흔들렸던 순간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순간들을 굳이 고생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시간들을 통해 정말 많은 걸 배웠고 제 자신이 성장하는 걸 느꼈거든요. 매일매일 부딪히는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애쓰다 보면 어느새 새로운 능력이 생기고 전에 없던 시야가 열립니다. 그 모든 과정을 힘들었다고만 표현하면 오히려 그 시간들이 가진 소중한 가치를 놓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저 제가 하고 싶어서 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힘도 생기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금 의아한 표정을 짓습니다. 어쩌면 당황스러울 수도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상황을 고생이라 느끼지 않을 수 있지? 하고 말이죠. 그런데 저는 정말 진심입니다. 고생이라는 건 그 일이 실제로 얼마나 힘들었느냐보다 내가 그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사람은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
라며 좌절하고 포기합니다. 반대로 또 다른 사람은 이 경험을 통해 뭔가 배우는 게 있겠지라며 마음을 다잡고 앞으로 나아가죠. 결국 중요한 건 일이 힘들었냐보다 내가 그 안에서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입니다. 그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 결국 삶의 방향 자체를 달라지게 만듭니다. 저는 이걸 단순히 긍정적으로 보라는 말로만 끝내고 싶지 않아요. 감정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생각과 시선이 그 감정을 어떻게 소화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작은 다짐 하나, 시선을 조금만 바꾸는 연습 하나가 삶 전체를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저는 경험을 통해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운이 좋았던 순간들도 분명 있었습니다. 또 저를 진심으로 도와준 고마운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도움들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진짜 중요한 건 그 도움보다도 제가 제 삶을 바라보는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든 상황에 놓이면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 라는 생각에 빠지기 쉽죠. 그런데 저는 그런 순간마다 이건 내가 더 성장하기 위한 과정이야 라고 바라보려고 했었습니다. 저는 제 삶을 고생의 연속으로 해석하지 않았어요. 똑같은 현실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인생이 펼쳐지더라고요. 아마 그런 시선 덕분에 저는 그 과정을 버티는데 그치지 않고 조금씩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지금의 저를 만든 가장 결정적인 차이였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들으면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을까요? 하지만 저는 그 말에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저는 스스로를 고생했다고 느껴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쉽지 않은 순간도 많았고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상황도 있었죠. 하지만 그런 시간들을 단순히 고생이라고 표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많은 기회를 잡았고 운이 따랐고 결국 남들이 말하는 성공이라는 걸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언제나 제가 스스로 믿고 움직였던 생각과 시선이 있었어요. 흔히들 성공을 이야기할 때 재능이나 노력을 강조합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도 많이 하죠. 물론 그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재능과 노력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걸 저는 많은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믿고 있는 말들 중 하나가 있죠. 성공하려면 고생을 해야 한다. 이 말이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부담과 고통을 안겨주는 건 아닐까?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꼭 그렇게 힘들고 괴로워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이 오히려 삶을 더 무겁게 만들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정말 중요한 건 그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며 나아가느냐는 점입니다. 고생이라는 단어에 갇히기보다 그 과정을 나만의 여정으로 받아들이는 태도, 그것이야말로 진짜 성공의 열쇠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번 주변을 천천히 돌아보세요. 정말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인데도 이상하게 기회가 오지 않아 늘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았지만 결국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평생을 성실히 일하며 고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도대체 왜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그러지 못할까요? 분명히 모두가 똑같이 노력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동일한 능력과 환경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조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태어날 때부터 좋은 배경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누군가는 아무것도 없이 밑바닥에서부터 올라가야 하죠. 이런 현실 속에서 단순히 재능이 있으면 된다, 열심히 하면 언젠간 된다는 말은 너무 허전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어떤 조건이냐보다 그 조건 안에서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라는 것이죠. 결국 인생의 방향은 환경이 아니라 내 사고방식, 태도,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갈라진다는 걸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전 세상에 하나의 작은 전자장난감이 등장했습니다. 이름은 다마고치. 손바닥에 쏙 들어오는 작은 게임기였고 그 안에는 디지털 캐릭터 하나가 살고 있었죠. 그 캐릭터는 마치 진짜 생명체처럼 배가 고프면 밥을 줘야 했고 심심해하면 놀아줘야 했습니다. 출시되자마자 다마고치는 그야말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까지도 열광했고 하루 종일 게임기를 들여다보며 내 다마고치를 돌보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길거리, 버스 정류장, 심지어 학교 복도에서도 다마고치를 들고 캐릭터에게 밥을 주거나
응가를 치워주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당시 다마고치를 키운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랑이 많았습니다. 내 다마고치는 한 번도 병에 안 걸렸어. 우리 애는 지금 초등학교 다녀. 라며 마치 진짜 자녀를 키우는 것처럼 캐릭터에 애정을 쏟았고 자신만의 다마고치가 얼마나 귀엽고 특별한지를 이야기하기 바빴습니다. 이 장난감 하나가 전 세계에서 약 1억회나 팔리며 대성공을 거둔 건 단순한 운이나 유행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감정과 관계 욕구를 정확하게 건드렸고 그 결과 다마고치를 만든 회사는 엄청난 부를 얻게 되었죠. 지금 돌이켜봐도 다마고치는 성공이라는 단어를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다마고치는 전 세계적으로 약 1억 개가 팔리며 엄청난 성공을 거뒀고 이걸 만든 회사는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다마고치의 엄청난 성공을 눈여겨본 뒤 외형만 비슷한 장난감을 급하게 만들어 시장에 내놓았다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처음에는 아마 어느 정도 반응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소비자들은 이거 다마고치처럼 생겼네? 라며 호기심에 한두 개쯤 사봤을 수 있죠. 특히 겉모습이 비슷하고 기능이 그럴듯하게 따라 만든 수준이라면 초반 매출은 나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을 겁니다.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사람들은 금방 알아차리죠. 이건 진짜가 아니야. 이건 어딘가 어설퍼라고요. 더 나아가 진짜 다마고치를 만든 회사가 이 제품을 베낀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면 상황은 더 복잡해졌을 겁니다. 제품은 판매 중단을 당하고 뉴스에는 표절 논란이 오르내리고 결국 시장에서 철수해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브랜드 이미지는 실추되고 소비자들의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졌겠죠.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이거 그냥 다마고치 따라한 거잖아. 진짜는 아니지? 결국 중요한 건 남의 성공을 겉만 보고 흉내내는 것만으로는 절대 오래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겉모습은 따라할 수 있어도 그 안에 담긴 철학이나 진심은 흉내낼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런 제품은 분명 오래가지 못했을 겁니다. 다마고치를 만든 회사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베낀 것이라 주장하며 곧바로 법적 대응에 나섰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그 제품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판매 중단을 당하거나 소송 결과에 따라 아예 시장에서 철수해야 했을 수도 있죠. 그리고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사람들의 신뢰를 잃는 겁니다. 소비자들은 아주 민감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건데? 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표절이라는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이미지가 망가집니다. 이건 진짜가 아니잖아. 그냥 흉내낸 거잖아 라는 말이 돌기 시작하면 아무리 잘 만든 제품이라도 외면당하게 되죠. 결국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고 진심이 담기지 않은 모방품에는 오래 관심을 두지 않기 마련입니다. 제가 남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고 더 빠르게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저는 남들을 따라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나는 남들과 다르게 살았어 라는 자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수많은 갈림길에서 선택을 할 때 남들이 다 가는 길이니까 라는 이유만으로 따라가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잘 닦여 있는 길, 검증된 방식, 남들이 해본 방법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게 실패할 확률이 적어 보이고 사회적으로도 안정돼 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남들이 만들어 놓은 길을 그대로 걷는 것보다 아직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라도 내 마음이 끌리는 방향이라면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스스로의 길을 만들 수 있었고 남들과는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다르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자는 마음이 결국 저를 성공으로 이끌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많은 사람들은 정해진 길, 남들이 먼저 가본 길을 따라가려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더 안전해 보이기 때문이죠. 이미 누군가 성공한 방식이라면 실패할 확률이 적을 거라고 믿고 익숙한 루트를 밟으며 평범하지만 안정적인 성공을 기대합니다. 물론 그런 방식으로도 어느 정도의 결과를 얻는 사람들은 분명 있습니다. 시험을 잘 보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성실하게 일합니다.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나름의 만족을 느낄 수 있죠. 하지만 제가 만약 그들처럼 똑같이 남들이 정한 공식대로만 살았다면 분명히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그저 남들과 섞여서 별다를 것 없는 존재로 남았겠죠. 남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는 삶은 처음엔 안전하고 편해 보이지만 결국 그 속에선 나만의 빛을 낼 수 없다는 걸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틀에 나를 억지로 끼워 맞추기보다 비록 조금 더디더라도 진짜 내가 원하는 길을 찾아가는 것이 훨씬 더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남들과 같은 길을 걸었다면 제 성공에도 분명히 한계가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앞서서 걷고 있는 길은 그만큼 경쟁도 치열하고 눈에 띄기도 어렵기 때문이죠. 누구나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곳에서는 차별화가 어렵고 자연스럽게 누가 더 빠르고 누가 더 잘하느냐라는 끝없는 비교와 경쟁의 굴레에 갇히게 됩니다. 저는 그 안에서 눈에 띄고 싶지 않았고 애초에 그런 경쟁에 휘말리는 삶이 저에게 맞지 않는다는 걸 일찍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느리더라도 나만의 방식으로 나만의 리듬으로 길을 만들어 나가고 싶었습니다. 성공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남들과 똑같은 길을 걷는다는 건 결국 수많은 사람들과 같은 목표를 두고 경쟁해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모두가 정해진 하나의 시험을 보고 그 결과로만 평가받는 구조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경쟁이 아니라 나만의 길을 걷고 싶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이 지나간 길이 아닌 아직 아무도 가지 않은 새로운 길에서 저만의 방식으로 무언가를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조금 불안하고 더디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그 안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생각 하나가 저를 움직이게 했고 남들과는 다른 속도로 다른 방향으로 더 멀리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빠르진 않아도 분명히 더 의미 있는 성공을 향해 가는 여정이었어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누군가의 성공 이야기나 나는 이렇게 고생해서 성공했어요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대로 따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그 사람이 했던 방식을 따라야만 나도 성공할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하지만 꼭 그래야 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 남들처럼 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릅니다. 살아온 환경도 성격도 강점도 모두 제각각이죠. 그런 우리가 남과 똑같은 방식으로 성공하려 한다면 오히려 나만의 장점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하고 싶어요. 굳이 남들을 따라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지금의 나, 있는 그대로의 나로도 충분합니다. 즐겁게 살면서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나답게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 나만의 방식으로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믿으세요. 진짜 중요한 건 남들이 만든 성공 공식이 아니라 나는 나답게 살아도 괜찮다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너무 자연스럽게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마치 힘든 시간을 견뎌야만 행복이 찾아온다는 공식처럼요. 물론 그 말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 큰 성과를 얻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이 말이 항상 옳다고 믿다 보면 오히려 스스로를 괴롭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종 내가 지금 고생하고 있으니까 언젠간 잘 되겠지라는 생각에 빠져 지금의 어려움을 무조건 견디기만 하면 된다고 착각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가 정말 원하는 방향이 뭔지, 이 고생이 과연 의미 있는 것인지조차 돌아볼 여유가 없어집니다. 더 나아가서는 고생하지 않으면 마치 성공할 자격이 없는 사람처럼 느끼며 자신을 몰아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그 생각을 조금 내려놔도 괜찮다고요. 꼭 고생을 해야만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단순하지만 정말 강력한 성공의 비결 하나를 마음에 새겨보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인생이 훨씬 가볍고 행복해질 수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나 당황스러운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통 큰일 났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지? 라는 생각부터 들곤 하죠. 그런데요, 바로 그 순간에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정말 내가 지금 그렇게까지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걸까? 이 질문은 단순하지만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답해보세요. 아니, 생각해보니 그렇게까지 힘든 건 아닌 것 같아. 이 짧은 대답 하나가 갖는 힘은 생각보다 큽니다. 이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우리는 이미 문제를 통제할 수 있는 위치로 올라서게 됩니다.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바로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불행처럼 보였던 일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오히려 행운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죠. 그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겁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힘들게 느껴지는 일이 있더라도 그것이 나중에 내게 어떤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지 모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생각 하나가 지금의 현실을 조금 더 가볍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흔히 지나쳐버리는 이 단순한 진리는 생각보다 훨씬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